마지막 수업. 알퐁소 도테. 큰일 났다. 학교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몹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지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멜 선생님이 동사에 대해서 질문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멜 선생님께 야단 맞을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수업을 빼먹고 들판으로 놀러나 다닐까?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맑았습니다. 숲속에서는 티티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재소 뒤쪽으로 펼쳐진 리페르 들판에서는 프로이센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군화 소리가 자꾸만 내 귀를 두드렸습니다. 숲으로 가서 놀거나 프로이센 병사들의 훈련을 구경하는 것이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텐데. 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유혹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를 향해서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앞에 이르자 나의 발걸음은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철망을 씌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요즘 2년 동안 그 게시판에는 패전 소식이라든가 징용을 모집한다는 소식 또는 사령부의 명령과 같은 내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우리 알자스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게시판은 우리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을 꾹 참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견습생들과 함께 게시판을 보고 있던 대장장이 와슈테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예, 꼬마야.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돼. 천천히 가도 학교에는 늦지 않을 게다. 나는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일부러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달려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는 아멜 선생님 댁의 작은 정원에 있습니다. 그날 학교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학교는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상을 여닫기도 하고 숙제한 것을 잘 외웠는지 자기 귀를 틀어막고 아주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치며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멜 선생님은 커다란 자막대기로 책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요, 조용히! 라고 소리치십니다. 나는 이런 소란을 이용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내 자리로 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학교가 몹시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일요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교실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멜 선생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무서운 자막대기를 겨드랑이에 낀 채 교실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계셨습니다. 난 이제 죽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멜 선생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츠, 어서 내 자리에 가 앉아라. 지금 막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란다. 나는 얼른 내 자리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착한 학생이 된 것처럼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참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멜 선생님께서는 장업관이 오는 날이나 졸업식에만 입으시는 멋진 정장을 입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멋진 프로코트에 촘촘하게 주름이 잡혀있는 가슴 장식을 달고 테두리가 없는 검은색 명주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모자에는 아름다운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실 안에는 보통 때와는 다르게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교실 안을 둘러보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는 교실 뒤쪽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삼각 모자를 손에 든 오젤 할아버지, 전에 면장을 지나셨던 아저씨, 집 배운 아저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젤 할아버지는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초급 읽기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안경까지 올려놓은 채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풍경을 보고 놀라는 사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로 올라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수업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내가 힘을 합하여 열심히 수업을 해봅시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독한 프로이센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고 보니 아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던 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어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고? 안 돼.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프랑스어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술술 읽어 내려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니. 정말 이제는 영원히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단 말인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머릿속에는 철없었던 나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둥지를 찾아 들판을 쏘다녔던 일, 자르 강가에서 얼음 지치기를 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린 일들이 후회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겹기만 하고 끔찍하게 느껴졌던 프랑스어 교과서나 문법책, 성서 등이 이제는 정다운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헤어질 수 없는 친구처럼 말이지요. 아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선생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선생님께 벌을 받았던 일도 자막대기로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도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엾으신 아멜 선생님. 선생님이 정장을 입으신 것은 마지막 수업에 대한 예의와 프랑스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마을 사람들이 교실 뒤에 와 앉아있는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일을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40년 동안 프랑스어를 가르치신 아멜 선생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이제는 곧 사라져버릴 조국 프랑스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학교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프란츠, 내 등줄기를 타고 한 줄기의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내주신 숙제를 외워야 하는 순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오늘 학교에 오기 전까지 프랑스어 동사 규칙을 분명하게 외워왔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가 프랑스어 동사 규칙을 올바르게 외울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나는 자리에 선 채로 몸을 비입이 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얹혀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아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야단치지는 않겠다. 너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은 것 같구나. 너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아직도 시간은 충분해. 공부는 내일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거란다. 공부를 내일로 미루는 버릇이 우리 알자스 사람들의 큰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아멜 선생님은 잠시 숨을 돌리신 뒤에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략자인 프로이센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단다. 너희들은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 그런 주제에 무슨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야? 프란츠, 잘못은 너 혼자 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우리들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쳐야 한단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밭이나 실공장에 가서 일을 해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지. 선생님 역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대신 정원에 물을 뿌리게 한 적은 없었을까? 은어 낚시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쉰 적은 없었을까라고 말이야. 아멜 선생님은 이어서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해 우리의 모국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국어만 확실하게 지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국어란 곧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말씀을 마치신 선생님께서는 프랑스어 문법책을 들고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선생님의 설명은 내 귀로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프랑스어 문법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법의 내용이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역시 이토록 열정적으로 수업을 한 적은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을 모두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옮겨 놓을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법 시간이 끝나고 자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우리에게 새 글씨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글씨본에는 예쁜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 새 글씨본은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온 교실 안에 프랑스어 국기가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글씨본을 펼치고 열심히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풍뎅이 몇 마리가 교실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두들 그 풍뎅이를 잡으려고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풍뎅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1학년 동생들까지도 정성을 다해 선긋기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프랑스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가 구구구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이센 사람들은 비둘기에게도 독일말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나는 글씨 연습을 하며 가만히 눈을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탁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교실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기도 하면서 학교이기도 했던 이곳의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 머릿속에 넣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나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변하지 않는 운동장과 교실에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오래된 책상과 걸상이 검게 빛나고 있을 뿐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지.
운동장에 있는 호두나무는 크게 자라났군요. 선생님께서 손수 심으신 홉덩굴이 지붕에서부터 교실의 창문까지 드리워진 것도 세월에 따라 변한 학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프실까요? 문득 2층에서 가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의 여동생이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일 테지요. 그 소리를 들으니 내 가슴이 아파옵니다. 선생님 가족들은 내일 학교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훌륭하게 마지막 수업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자습 시간이 끝나고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학년 학생들의 발음 연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목소리를 맞추어가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교실 뒤쪽에 앉아 계시던 오젤 할아버지도 커다란 안경을 낀 채 두 손으로 책을 받쳐들고 아이들과 함께 더듬더듬 발음 연습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쩐지 웃음이 나려고도 하고 눈물이 나려고도 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 어린 감동으로 진행된 우리들의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자꾸만 흘러 교회의 큰 시계가 정오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3종 기도 시간을 알리는 성당의 안젤루스 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르페르 들판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프로이센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은 꼿꼿하게 교단으로 올라서셨습니다. 선생님의 키가 몹시 크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은 무엇인가 말씀을 하려고 하셨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분필을 들고 온 힘을 다 쏟아 칠판에 가득 찰 만큼의 큰 글씨를 쓰셨습니다. 프랑스 만세.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벽에 얼굴을 기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들 돌아가십시오.